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쩔 수 없이 시댁과의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는 한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불행의 원흉인 시댁과 인연을 끊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었고, 남편은 이혼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차라리 자기가 시어머니하고 연을 끊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음 편하지 않았죠. 그런데 저희 부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살고 싶어서였답니다. 만일 결정을 짓지 않고 흐지부지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려가다 보면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결국엔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이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욕심이고 양심 없는 것들이라고 욕먹을 수도 있지만 저희 부부 살고 싶어서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인연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하고 연락을 안 하고 연락이 와도 받지 않은 시기는 벌써 3년 정도가 되어 갑니다. 올해 초 잠깐 시동생을 통해서 시어머니 근황에 대해 듣긴 했었는데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 이제 정신 차리셨다. 이젠 안 그러신다고 하시더라. 그리고 절대로 형수와 형을 원망하지 않으신다.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건 다 본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다. 그러니 이제는 좀 마음을 풀어달라. 그리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저런 이야기를 저나 남편이 한두 번 들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모진 사람들이 아닌데 한두 번의 실수로 사람과의 연을 끊고 그리 하겠습니까? 결혼생활 10년 동안 시어머니는 반복 또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매달려 보기도 했었어요. 이제 좀 자중해 달라고. 아니면 며느리 입에서 차라리 이렇게 하실 거면 살림을 합치자는 말까지 했었죠. 그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각자 살림하는 것보다 살림 합치는 게 저희 부부가 살 수 있는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질 정도였었습니다. 그때 거절하신 분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복 또 반복이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결국 그 잘못으로 인해서 저희 부부에게 짐이 떠안겨질 때마다 시어머니는 미안하다 하셨고 면목 없다 하셨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셨었어요. 저는 울며 불며 매달리고 간절히 애원을 했고 순한 우리 남편은 그 성격에 자기도 얼마나 답답한지 결국엔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는 게 일상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의 버릇은 고쳐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인연을 끊어버리는 초강수로 두게 된 것이었고요. 시어머니 그 버릇, 저희를 괴롭히다 못해 말라 죽이게 하는 그 버릇은 바로 씀씀이셨습니다. 시대에 절대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건물 청소도 하시고 식당도 나가시고 암튼 부지런히 당신 몸을 움직이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버는 수준에서 딱 그 정도만 소비를 하시면 좋은데 저희 시어머니의 물욕이 세도 너무 세다는 거였습니다. 임대 아파트 고작 20평도 안 되는 그곳에 짐들이 꽉꽉 채워져 있어요. 사람이 짐을 이고 사는 것처럼 우리 시대 분위기 그런 곳입니다. 발 디딜 곳도 없고 어디 편하게 앉아 있을 곳도 없는데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뭐가 좋다고 하면 다시 또 물건을 구매하시고 또 구매하시고를 합니다. 그렇다고 쌓아놓는 물건 강박증 있으신 분도 아닙니다. 짐들이 좀 빠질라 치면 또다시 그곳에 물건을 채워놓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10년 시어머니를 보면서 물건 갈아치우신 횟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역대급으로 가장 빨리 물건을 갈아치우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소파였었습니다. 2달 만에 완전 새 제품의 소파를 다른 소파를 교체를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뭐였냐면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네 집 소파가 너무 좋아서였었습니다. 그럼 이미 구매한 2달도 안 된 그 소파는 어찌 하셨느냐. 중고시장에 내다 파는 것, 그런 건 자기랑 맞지 않는다고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건 당신 아들들이 좋아하질 않는다고 그냥 딱지 붙여서 내놓으십니다. 멀쩡한 쇼파를 말이죠. 10년 동안 쇼파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100번은 바꾸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들. 이건 꼭 새 제품이 나오면 꼭 바꾸셔야 직성이 풀리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그랬어. 이제 엄마 우리가 보살필 테니까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라고. 쓰고 싶을 때 쓰고 갖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갖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으라고. 우리 아들들이 그리 말했는데 내가 만일 이거 중고시장에 내놓아봐라. 걔들 아마 기겁할걸? 우리 아들들 면에 먹칠하면 안 되지. 우리 아들들이 얼마나 잘났는데. 기본적으로 냉장고 쓰면 10년 이상 쓰지 않나요? 저희 시어머니 사전엔 그런 거 없어요. 이 브랜드 썼다가 저 브랜드 썼다가 다시 저 브랜드에서 좋은 거 나오면 다시 구매하고 그리고 멀쩡한 제품들은 다시 딱지를 붙여서 내놓으십니다. 아니면 설치해 주시는 기사님들이 수거를 해 가시던지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믿고 있는 두 아들, 사실 두 아들들이 훌륭하게 잘 큰 건 맞습니다. 시아버지 일찍 여의시고 시어머니 혼자서 그것도 제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아들 키우시느라 엄청 고생하셨을 거라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해해 드렸어요. 그리고 아들들 다 잘 키우셨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위치에 올려놓으셨으니 마땅한 보상 받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남편이 개인 카드를 시어머니에게 드렸고 마음껏 쓰시고 싶으신 만큼 쓰시라고 했던 것도 사실이었었고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드렸던 그 카드의 한도는 총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 씀씀이가 저리 크신 줄 몰랐었고 만일 남편도 시어머니가 저리 하시는 분이었다면 당연히 카드 내어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무슨 심경의 변화였는지 몰라도 갑자기 저희가 결혼을 하면서 이것저것 사대시고 그렇게 물욕을 보이시는데 정말 이거 해도 너무 한다라는 생각이 다 들 정도였었습니다. 빡빡하게 모든 물건을 사실 때 할부를 이용하시는데 당신 생각엔 아무리 비싼 물건이어도 12개월로 나누게 되니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얼마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었겠죠. 그런데 한 개, 두 개, 세 개 그렇게 바꾸다 보니 몇 달 안 되어서 한도를 꽉꽉 채우시더군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아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이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 이런 말씀만 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1년 동안 시어머니가 구입을 하신 물품들을 보면 시어머니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긴 했어요. 아들 결혼시키고 당신도 그 빈자리 새로운 물건으로 채우면서 허전함을 달래고 싶으셨구나 라고 좋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벌이가 꽤나 괜찮은 편이었었기에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 기분 좋다 하시니 그걸로 되었다. 앞으로 10년 이상 물건 쓰실 때니 이참에 한번 새롭게 바꾸는 것이 이득이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물욕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도가 꽉 들어차서 더 이상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시니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하셔서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비니 돈을 붙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었었죠. 아무렇지도 않게 말입니다. 아주 당연하게 말입니다. 시어머니 돈 필요하다 했을 때 처음에 용처 묻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니까, 그리고 상식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연세 드셨어도 원칙이 있는 분이시니까 다 생각을 하시고 생활하시는 거겠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렇게 저의 뒤통수를 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한 3년 정도 되었을 때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카드를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좋게 타일 없었어요. 이렇게 무분별하시게 카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할부 제도가 신용도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나중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좋게 타이르면서 남편은 앞으로 돈이 필요하실 때마다 남편이나 제게 말씀을 하라 하셨고 매달 같은 날짜에 생활비를 이체해 드렸었습니다.
딱히 저희 시어머니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전화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시댁을 방문해도 그만 방문하지 않아도 그만, 그런 분이셨죠. 정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시어머니의 그 씀씀이가 결국엔 고부간의 갈등을 빚게 되었고 나중엔 모자간의 불화로 이어지게 된 것이었죠. 카드를 남편에게 되돌려 받으신 시어머니는 한 달에 몇 번씩 현금 요구를 하시긴 했었습니다. 크지 않은 돈이었고 남편이 좋게 타이르긴 했지만 그래도 카드를 빼앗긴 것은 맞기에 현금 요구하실 때 별말 않고 내어드리긴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는데 이런 결과를 초래할 줄 알았더라면 그냥 카드를 되돌려 받지를 말 것을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드를 빼앗기고 나서 전화 남편에게 돌아가면서 현금을 타다 쓰신 시어머니는 멈출 수 없는 그 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셨더군요.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에서 말이죠. TV 광고라는 것이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TV에 송출을 해야 할 겁니다. 시어머니가 받으신 대출은 바로 한 달 이자가 무료라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었던 바로 이 금융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빌렸을 땐 내 돈이지만 갚을 땐 마치 나의 돈을 빼앗아가는 그런 느낌 말이죠. 저나 남편에게 그동안 받아가신 현금은 바로 그 제2금융권의 대출 이자를 막아 오셨나 보더군요. 그런데 한 번 또 받고 또 한 번 받고 나니 제2금융권 대출 이자를 시어머니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것이었고요. 처음엔 당신 생각 그러하셨답니다. 자식들에게 한 푼 두 푼 받아서 이 금융권 대출을 중도에 소액이라도 상환을 해야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아까웠다고 하더군요. 꼭 내 돈을 빼앗기는 느낌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빚을 좀 졌는데 아휴 이거 이자 내는 돈이면 대출을 갚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아서 그래서 전화했어. 우리 아들이 카드를 가져가는 바람에 내가 필요한 돈을 대출을 받아서 썼었는데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났을까? 산 것도 없는데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혹시 우리 아들이 알면 엄마가 돈이 부족해서 대출 받아 썼구나 라고 알면 얼마나 속상해 하겠어. 나는 우리 아들 마음 아프게 하는 짓은 못하겠어. 그러니까 네가 모르는 척하고 이것 좀 갚아줘야겠다. 갚아줄 수 있지? 시어머니가 이 금융권의 대출을 받으신 금액은 총 3천만 원이었습니다. 1년 조금 지난 기간 동안 말이죠. 3천만 원. 저희가 돈을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필요하다 하며 용처 묻지 않고 현금 바로바로 드리곤 했었는데 이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의 물욕이었습니다. 뜯지도 않은 택배들, 계속해서 바뀌는 전자제품들, 그리고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는 갖가지 식기들, 이불들, 옷들, 다 이런 것을 구매하려고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셨던 거였습니다. 카드를 회수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소비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속상해할 모습은 시어머니가 대출을 받아서 연명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속이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어머니의 그런 무분별한 소비 습관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애원을 하면서 말이죠. 아, 어머니, 그런 큰 돈이 왜 필요하셨나요? 저희가 다달이 생활비 드리고 필요하시다 할 때마다 어머니가 요구하실 때마다 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런 큰 돈이 왜 필요하셨던 거예요? 어머, 얘, 3천만 원이 뭐가 크다고 난리야. 우리 아들 돈 잘 벌잖아. 그리고 너도 잘 벌고. 나는 니들 결혼하고 나서 배포가 커졌는지 아니면 든든하고 잘 나가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3천만 원? 네 집 강아지 이름 같다. 다 쓸 때 쓴 거야. 그리고 우리 아들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했잖아. 우리 아들이 엄마 씀씀이 하나 커버 못하겠어? 그런데 혹시나 우리 아들이 내가 대출받아서 돈 썼다고 하면 속상해 할까봐.
어미 된 마음으로 자식 마음 상하게 해서 쓰겠니? 그래서 너한테 전화한 거야. 안 그랬으면 우리 아들한테 바로 전화했지. 우리 아들은 바로 해결해 줬을걸? 말문이 막힐 정도로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저희 부부가 돈을 잘 벌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건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일 입버릇처럼 하시는 그 말씀.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했다라는 그 말. 아무리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했다 해도 저렇게 무분별하게 자식들에게 피해 끼치면서 사시는 부모들이 계신가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울음이 다 날 정도로 말이죠. 어머니, 그냥 저희랑 같이 사실래요? 두 집 살림하는 것보다 그냥 합쳐서 사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어머니 그냥 저희 집에서 사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제발 좀요. 어머니가 대출 받아서 남편이 속이 상한 게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서 쓸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남편은 속이 상할 거예요. 이거 저 해결 못 해드려요. 바로 남편에게 이야기할 테니 어머니하고 그 이야기 해결을 보세요. 정말 어머니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돈을 쓰시나요? 저희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저희는 돈 안 들어간답니까? 지금 저희 부부 월급 거의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 이렇게 살려고 그 사람이랑 결혼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계속해서 이러시면 저 그 사람하고 못 살아요.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어머니 때문에 그 사람하고 헤어질 수도 있다고요.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채셨는지 아니면 남편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시어머니 한동안 잠잠하셨고 그러다가 작은 일을 또 한 번 내셨었고 그러다가 사과를 하셨고 저는 제발 다시는 이러지 말아달라 애원을 하고 결국엔 순한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병이 있으셨던 거였습니다. 마치 쇼핑을 하지 않으면 뭔가를 새 제품으로 들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자기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마음의 병 말이죠. 그런데 그땐 시어머니 뒤치다꺼리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미처 그런 생각까진 하지 못했었네요. 그리고 아무리 병이라고 해도 그 정도 조절은 자기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다가 결국엔 시어머니 크게 또다시 한 방을 터뜨리셨는데 바로 이번엔 카드론이었습니다. 당시 시어머니 저희 부부에게 도움의 손길 내미시면서 변명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 시어머니 그 말을 듣는데 이 양반은 끝내 정신 못 차리겠구나. 내가 이 사람하고 연을 끊던지 아니면 집안 자체가 폭삭 망해서 길거리에 나 앉아야 이 짓을 안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신 안 그러겠다고 이제는 돈 안 쓰겠다고 반복했었던 그 사과의 말들도 헛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도 이번엔 얼마 안 돼. 1,500밖에 안 된다. 많이 줄였지. 나 요즘 씀씀이 엄청 줄이고 있어. 그리고 노력하고 있다고. 정말 돈 안 쓰려고 노력하고 사고 싶은 것도 많지만 꼭 필요한 것만 사려고 하고 있다고. 그런데 카드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또 불어났더라고. 그런데 1,500이면 니들한텐 껌값 아니니? 그리고 많이 줄이기도 했잖아. 아, 미안해. 사람이 어떻게 한 번에 다 확 줄일 수가 있겠어. 서서히 줄여가는 거지. 그래도 이렇게 줄인 내 노력을 봐서라도 좀 너그럽게 봐줘라. 어? 다음번에 정말 안 그럴게. 남편에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놓아달라고 말이죠. 남편을 사랑하지만 당신 어머니란 사람을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다고.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결혼을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차라리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가 훨씬 더 낫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네요. 사실 저것도 시집살이이긴 하죠.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알아서 하시라고 말이죠. 더 이상 첫째 아들은 없다 생각하시라고. 그리고 당신 아들이 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 사람하고 이혼할 생각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만 보면 이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제가 어머니를 계속 제 어머니로 둔다면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 저는 이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어머니 아들은 없어요. 그래도 걱정은 할 겁니다. 어머니 걱정이 아니라 아직 결혼 안 한 동생 걱정을 말이죠. 이제 제가 없으면 그 녀석이 어머니 뒤지다거리를 해야 할 텐데, 그럼 그 녀석 결혼도 물 건너가는 것이고 돈도 못 모으고 암튼 늙은 어머니 수발만 들다가 그렇게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 그 녀석 또한 늙어만 가겠죠. 걱정은 엄청 되지만 그래도 저는 결혼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 가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 자식 앞날 따위 고려치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셨겠죠. 처음 제가 카드를 돌려받았을 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너무 늦긴 했네요. 그래서 이 상황까지 왔나 봅니다. 이제 저 없는 셈 치세요. 제가 이제 어머니 버리겠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인연 끊어버렸습니다.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서운 생각도 들더군요. 돈이 없으시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해서라도 갖고야만 하는 그런 시어머니의 특성 말이죠. 아들 둘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거 잘 압니다. 그에 합당한 보상과 대우해드려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갑자기 고삐가 풀려버린 망아지처럼 날뛰어도 너무 날뛰긴 하셨습니다. 그간 참고 있었던 욕심이 마구마구 정신없이 조절을 못할 정도로 튀어나오기만 했었던 거였죠.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시어머니 걱정도 되지만 시동생 걱정이 많이 되긴 하거든요. 남편과 똑같은 성향의 사람으로 순한 사람인데 저희 앞에서는 시어머니 두둔하고 뒤돌아서 남몰래 쓰디쓴 눈물을 삼키고 있는 건 아닌지, 호구 노릇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걱정이 되긴 하지만 시동생 말만 들으면 이젠 정신 차리셨다고 하니 그 말을 믿어봐야겠지요. 그래야 좀 덜 걱정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볼 생각 저는 아예 없습니다. 남편은 모르겠지만 저는 만일 남편이 다시 시어머니를 본다면 그럼 전 남편과 이혼을 다시 생각할 것만 같습니다. 사람 절대 변하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돈 쓰는 재미에 한번 빠졌던 사람들은 절대로 그 씀씀이 못 버리는 법이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